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이번 달 8월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0조 원전 르네상스, 현재 이 원전 관련된 기대감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5월, 6월 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해당 종목들 한 40%, 50% 정도 급등을 했다가 추락을 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원전 관련주 더 갈 수가 있느냐, 어떤 지금 모멘텀들을 기대를 해야 되느냐 체크를 해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대 최대 규모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수원 팀코리아가. 근데 이제 이 원전을 반대를 하는 무리들 같은 경우는 이 체코 원전의 저가 수주 논란을 지금 이제 들먹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체코 원전의 건설 단가가 중국 원전 건설 단가보다 싸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 대규모 원전 수주를 따왔는데도 "이거 돈 되는 거냐?"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직 지금 이게 우선 협상자는 뭐 거의 지금 통과가 되기는 한 건데 아직은 본계약 체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계약 체결부터 해 가지고 해당 부분에 이제 원전 건설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한 8 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조금 느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재료 소멸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인제 옆에서 중국을 이제 그 맞닿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한중일 서로 간에 그 국민들이 서로 나라에 대해서 좀 얕잡아 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서로 싫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뭐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우리나라 기술이나 베끼는, 그리고 굉장히 싸구려 엄청 뭐 쓸모도 없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싸구려 업체들, 이렇게 이제 뭐 평가를 하기 마련인데, 사실 까놓고 보면은 중국의 기술력이 최근 10년 정도 동안에 엄청나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기술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중국은 기술이 떨어지는 싸구려 판매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에너지 산업은 10년 동안 핵심 모멘텀으로 기대가 되고요. 1,000조 원 이상의 역대급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전 팀코리아 같은 경우는 원전 설계부터 해 가지고 건설 그리고 운영까지 일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쟁국들 대비해 가지고 굉장한 이제 그런 뭐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을 생각을 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원전 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원전 대규모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진행을 하고, 이 원전의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주기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인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뭐 10 조를 수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먹는 금액이 뭐 5% 10%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을 전부 다 먹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수주 규모가
대규모로서 다가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 원전이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서 자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높으면은 높을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전이 기술도 높지가 않은데 건설할 역량도 없는데 이걸 싸게 만들었다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로 막 엄청 뭐 연기가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뭐 수십 조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국제적인 소송정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낮게 부를 수가 없는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단가를 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난 10년 동안에 글로벌 탈원전 흐름에도 우리나라 원전, 그리고 이제 뭐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전 업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이제 경쟁국들 대비해 가지고 이런 산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생태계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원전 기업들은 뭐 이제 원전 쪽으로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화력 발전이나 이런 발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다각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에 성공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생태계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설계나 건설 기술력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싸게 단가를 지금 이제 제시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2019년 당시 이제 글로벌 원전 업계에서 추산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 원전은 1kW당 건설 비용을 대략적으로 3,717달러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때 이미 2019년 당시 때 중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4,364달러로 애초에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번에 2024년 체코 원전을 무조건 따기 위해서 염가로 때려버린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나라의 원전 단가가 중국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수원이 이번 2024년 체코 원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원전 입찰은 3,571달러 더 싸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7,931달러, 거의 반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9년 대비해 가지고 건설 비용이 50%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단순히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건설 기자재의 상승으로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생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원전 생태계가 약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원전 건설이나 원전 기술력들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10년 전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계 기술력 같은 경우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인제 공산당인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술을 받다가 결국에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완전 이제 자체적인 설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됐었죠. 당장 이제 뭐 한 20년, 30년 정도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제 중국보다 강국이었는데, 지난 이제 한 20년 정도 동안에 중국이 엄청난 제조업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력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역전이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기술 전수를 받아 가지고 이런 지난 10년 동안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이제 경쟁국들 대비를 해서 중국 원전이 무서운 부분은 자립화율이 90%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재부터 뭐 주기기, 보조기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국 쪽에서 웬만하면은 자립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미국 원전 기업들 내지는 이제 차세대 원전을 설계를 하는 뭐 이제 뭐 SMR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들 뭐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던가 뭐 테라파워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일단은 설계는 하기는 하겠지만 제조 부분이나 건설 시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으로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기자재라고 하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가능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철강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생산량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세계 1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단조 외에 중국이 거의 유일하게 해당 주단조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철강 기기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중국이 제조업 부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지만 중국이 지난 20년 정도 동안에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게 또 건설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사업.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 공급망부터 해 가지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미국 대비해 가지고 현재 설계부터 해 가지고 건설 그러면서 기자재를 이제 조달을 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단가를 굉장히 이제 크게 낮춰줄 수가 있겠고 기술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중국 핵전 집단 공사 같은 경우는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 국영은행에서 1%대 저리로 이제 대출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뭐 아프리카나 유럽 지역으로 진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실크로드로 불리는 1대1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전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각종 인프라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전력 충당을 중국의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대거 유럽이나 아시아, 지금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진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국민 대 국민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짓들을 많이 하죠. 뭐 인제 역사 훔치려고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뭐 좀 안 좋은 그런 뭐 내용들이 많이 또 뭐 나올 수가 있겠는데,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경쟁력이 무서울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 실제 몇몇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추월을 당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더 이상 중국 같은 경우는 원전 사업에서 싸구려 공급자가 아니 원전 사업뿐만이 아니라 핵심 과학 기술력이 있어 가지고 싸구려 공급자의 위치가 이미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반성을 하고 다시 추격을 하고 추월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중국은 완전 그냥 싸구려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추월을 당했었던 것처럼 이 지금 격차를 다시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주요 5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 주요 5개국의 핵심 기술들을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장 2020년까지는 핵심적인 과학 기술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근소하게 중국에 대비를 해 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기점으로 해당 핵심 기술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다양한 뭐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좋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보다 괜찮은 그런 상황이겠고, 하지만 우주 항공 분야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분야라고 하던가 핵심적인 11대 과학 기술력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가지고 인공지능 부문 같은 경우도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미 지금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차세대 SMR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반년 정도 기술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향후 이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기술력을 추월을 할 시점이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2 년에서 3년 내에 그리고 이제 5년 내에 추월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국내 제조 기업들의 응답이 70%, 그러니까 국내 제조 기업들이 1,0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700개 기업이 아마 우리 5년 안에 중국에게 추월을 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단순히 지금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부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추월을 당해버린 그런 상황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원전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원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다. 에너지 유틸 쪽에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선 전후로 해 가지고 이 원전이 굉장히 정치색이 물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을 배제를 하고 뭐 태양광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풍력 발전, 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전력을 다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맞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 100% 무탄소 전력으로 가기 위해서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완전히 지금 기술력이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과도기적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기 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라고 하던가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게 되면서 대규모의 천연가스들을 값싼 가격에 공급을 해 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전쟁이 터져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아리백의 전 과도기 에너지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채택을 한 상황인데, 러시아 전쟁 이후로는 유럽 연합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원점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러시아 천연가스는 앞으로 없는 상황이니까 빠르게 뭐 미국 뭐 대선이 끝나고 나 가지고 이 부분이 화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원점 재검토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일변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정치색이 섞여 있다 보니까 마치 이 지금 현재 원전으로 유턴을 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정부의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현재 지금 이 상황에 있어 가지고 야당이 계속적으로 원전을 반대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어서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러시아 천연가스 그럼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러시아가 인제 천연가스는 대규모로 캐파를 늘려 놨는데 공급을 어디로 해야 되냐? 이거를 원래 유럽하고 한국에서 일본에서 굉장히 소화를 잘 해 줬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굉장히 싸게 팔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과 제조업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중동 쪽에서 굉장히 비싸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비싸게 떼와야 되게 되는데, 중국은 굉장히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들여오게 된다. 그러면서 제조 단가를 낮추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 경쟁력하고도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 원전 르네상스, 그니까 원전 종말을 선언을 했었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유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다. 최근 한 3년 4년 정도의 흐름이 극심하게 바뀐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이게 극심하게 변동성을 통해서 이 에너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에 따라 가지고 급변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워낙 빠르게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이 기술력이 떨어지고 이 공급망만 독점하고 있다. 이 부분만 문제를 삼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이 정도로 강하게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중국에게 역전당했다라고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술력을 놓고 보게 되면은 '아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한국 다 따였고 그러면서 인제 미국 이러다가 '미국도 따이겠네.' 하니까 굉장히 뭐 첨단 기술들을 전부 다 막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뭐 IT 쪽에서 뭐 반도체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던가 양자 컴퓨터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전기차 쪽에서 뭐 2차 전지라고 하던가 지금 바로 제조업 쪽에서는 미국이 빠르게 제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미국이 10년 동안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원전 산업을 제한을 할 수가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원전 협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중국에게 에너지 시장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내줄 위기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원전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원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전을 확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전을 확대를 하면 이 핵폐기물을 가지고 핵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을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국제사회에 조금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탄소 전력을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명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외교적인 부분들보다 그러니까 뭐 마치 뭐 미국을 아니면은 뭐 유럽 연합의 그런 안보를 위해서 프랑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외교적인 부분들보다 단가 그리고 빠르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건설을 하려고 하는 나라의 전력이 얼마나 빠르게 보탬이 될 수가 있느냐.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원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원전 산업 발전에 따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세계 최고 기업을 지금 애플이다. 그러면은 AI 시대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이렇게 보면은 현재 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1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원전 성장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크게 밸류를 부여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성장에 따라 가지고 한국 증시 상장되어 있는 원전 기업들의 상승세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 밸류를 부각을 받게 되면서 한국 증시 자체가 레벨업을 될 수가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겠죠. 2040년 글로벌 원전 시장 1200조 전망이 되게 되면서 10배 이상으로 신규 건설 시장이 커지게 되게 된다. 해당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 그러니까 원전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이 구조 개편안을 진행을 하고 있겠죠. 지금 아무래도 이 구조 개편안 때문에 소액주주가 100주당 30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 굉장히 지금 두산그룹이 이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주주들만 돈을 챙기고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정부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금감원이 이번에 두산그룹 합병 그리고 주식 교환 이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를 하게 되면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 없이 정정을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원전에 대한 단기 이슈가 좀 소멸이 되게 되면서 급락을 한 것도 있겠지만 이 구조 개편안 때문에 과하게 빠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한 4-5년 정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싼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7월 이후부터 글로벌 증시 급락에 따라 가지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급락이 진행이 됐는데 외국인이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20%가 넘는 상황이죠. 2년 동안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모아왔다. 외국인이 지금 2조 이상 대규모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도 현재 이제 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있어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장기 투자에 돌입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BHI입니다. 글로벌 발전 기자재 전문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한 배열해수 보일러 원천 기술 세계 1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원래 해당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과거 대형 원전 산업 진출을 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SMR이라고 하던가 사용 후 해견료, 보관용기 같은 원전 전주기 사업, 해당 사업을 추가를 하게 되면서 전주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국내 원전 쪽의 수주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에 따라 가지고 직접 수혜까지 기대가 된다. 올해 지금 시총이 한 2천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올해 지금 현재 수주가 1조가 넘어갈 것이다. 굉장히 대규모 수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보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해당 주식 자료집 좀 도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종목들 매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제약바이오 시장 관련된 주요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미 지금 뭐 비만 치료제라고 하던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뭐 원료의약품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나 뭐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들 이미 상한가 50% 급등 많이 나오고 있죠. 빨리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셔가지고 설치해 보셨을 텐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시면 되고요. 해당 지금 이제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설치를 하실 때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해당 뭐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를 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해 놨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여기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럼 아래로 좀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어요. 첨부 파일. 이거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서 당일 급등 그리고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던 중앙 에너비스 폭락장에서도 급등 강하게 나타나 주게 되면서 20% 이상 크게 올라가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증권투데이에서는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올려드리고 있어요.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올려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급등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내용들. 오늘 뭐 SG 세계물산 이런 종목들 금요일에 이제 올려드려서 상한가 급등 나타나 주게 됐었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10% 20% 급등 나와주게 됐었고요. 신혼종합개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도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타니까 막 뭐 대박 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벌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주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